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세 번째 시즌 2학기 15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그 용이 이제 그 옛날에 꼬맹이 태명이어서 네. 용맘인데 용. 들을 때마다 자꾸 욕하는 엄마가 떠오르는 용맘. 와,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네요. 다들 충격받았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차마 말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랬을 수 있네요. 용맘 말고 용망. 아, 용망. 용망. 네. 아, 용망 아줌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박지윤 씨가. 써니는 그런- 요즘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많군요. 이게 각자 생각하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시는 분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비춰주는 나는 발언들이 욕하고 싶은 있었어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러면? 그렇군요. 저희가 그 1학기 10교시에서 육아하면서 자꾸 욱하는 내 모습 엄마로서 실격일까요? 이런 내용으로 네. 방송을 했었는데요. 도로시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훈육으로 시작했다가 혼자 흥분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서 5분이 넘어가면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효과 좋아요. 남편이 5분 다 되어감을 미리 알려주면 이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남편 시키지 말고 그냥 그 스마트폰에 타이머 설정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외국에서 되게 잘 쓰는 건데 그 뭐 50분이면 50분 이거를 다이얼을 돌리면 그 부분만큼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서 그 빨간색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설정한 시간이 다 되면 알람이 울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아이들 교육할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만큼이 시간이 남았는지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계 볼 줄 잘 모르니까 애기들은.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이 빨간 게 다 없어지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특허도 있는 시계예요. 어허, 모래시계를 디지털로 만든 거네요. 그러네요. 시각적으로. 그 생각은 못하고 어머, 네. 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람 그냥 뭐 50분 후에 알람이 울리는 거는 뭐 아무 전화에나 다 있는데 네. 그거는 딱 50분 되기 전까지는 아무 표시도 안 나니까 그렇죠. 이게 줄어드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네네네. 그것도 괜찮다. 그게 이름이 뭐 구글 시계나 뭐 구글 타이머, 뭐 타이머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아마 한 개에 유료 앱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 시계예요. 오. 앱이 아니라 시계.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실제 외국에서는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진짜 사용을 모래시계네? 한대요. 모래시계 그런 거죠. 디지털 모래시계네요. 그래서 그냥 이 단순한 시계인데 하나에 막 몇만 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나요? 네, 맞아요. 네. 이겁니다. 네. 아니 뭐 시계는 몇만 원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특허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해 얼마기를 보이지만 바라는 겁니까? 500원? 만 원? 그 시간 설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5분이든 뭐 1시간이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네. 싸울 때 좋겠네요. 요 빨간 한판 게 붙을 때 자 요거 자 모래시계 5분 우리 5분만 진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자 네. 여러분. 일단 그렇게 한번 끊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그 자 자체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 할 때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맞습니다. 오늘 사연 만나볼까요? 나이는 안 밝히셨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는 아기 돼지 엄마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때문에 속이 터져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그냥 성향이라는데 진짜 감내하고 살아야 하나 해서요. 지금도 아들에게 소리 지르고 잠시 숨 고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방을 절대 치우지 않아요. 다른 집 아들들은 오히려 딸보다 깔끔 떤다는데 어떻게 태어난 건지 우리 집 아드님 방은 돼지우리가 따로 없습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책상도 옷장도 뭐 하나 정리된 게 없습니다. 정말 매일 소리 지르다 보니 제 목소리가 나날이 굵어져요. 결혼 전에는 꾀꼬리 같다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이제는 아주 우렁차다 못해 목청이 튀었습니다. 판소리도 하겠습니다.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본인이 자는 침대를 제외하고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 책을 사주지 말 걸 그랬다 싶습니다. 책상 위에도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그냥 갖고 있는 건 죄다 벌려놨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잠시 치우는 척 하다가 그냥 원상태가 돼요.
처음에는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무리 내 새끼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네요. 저학년 때는 곧잘 치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안 치웁니다. 원래 이 나이 남자아이들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심한 건가요? 요즘은 말대답도 곧잘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좀 치우라고 한마디 하면 엄마 이게 다 정리한 거야. 나는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라고 해요. 말이나 못하면. 한 번씩 깨끗하게 정리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러면 뭐 하나요? 2, 3일만 지나면 다시 돼지우리, 개판, 쑥대밭. 암튼 방이 다시 난리 납니다. 먼지가 쌓이니 청소라도 해야 하는데 청소기를 들이밀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고 저도 한깔끔 하는데 어디서 저런 녀석이 나왔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108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인 것도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결혼 전에는 네, 저 아내분이 무서워서 아, 정리정돈을 안 하면 크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오, 후천적으로 6학년 때는 그분도 방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살았을 가능성 네,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어디서 저런 녀석이 나왔는지의 원인은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을 가까운 겁니다. 곳에 있다. 원래 이 나이 남자애들은 다 그런 거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깔끔했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고요. 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성향 차이라고는 하는데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뭐 써니 평소에 이제 뭐 회사에서의 모습 같은 걸 보면 6학년 때 방이 굉장히 지저분했을 것으로 상상이 되죠. 제가 지금 전두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괜찮습니다. 네. 받아들일 준비가 돼 네. 있어요.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내 전두엽 왜 아직 안 큰 거니? 아니 이제 오죽 사춘기 때 정리정돈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면 그런 뇌과학 연구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정리정돈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고도로 조직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렬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행동적으로도 그렇지만 사고도 그렇죠. 사고도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칸에 어떤 그 과업들을 네. 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우선순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도 하고 이건 굉장히 고도화된 기능이에요. 네. 인성의 기능에서도. 근데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저희 지금 이렇게 3명 있는데 네. 이 안에서도 뭐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아직도 안 되고 뭐 얘기를 뭐 네. 하십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사춘기 때 정리정돈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저도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다른 집 아들들은 오히려 딸보다 깔끔 던다는데 도대체 이건 어느 집 아들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러진 않죠. 이제 사춘기 때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본인도 조금 지저분해지고 네. 뭐 비듬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각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정리정돈도 유독 뭐 안 하고 그런데 또 저항은 하죠. 그러니까 말 대답해서 엄마가 지금 화가 네. 나셨어요. 되게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좀 특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글쎄요. 근데 정리정돈하는 건 또 중요한 능력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냥 보기에 뭐 깨끗하고 뭐 청결, 위생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생활을 좀 조직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훈련하고 뭐 같이 연습도 하고 이러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려면은 물건을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 쌓여 있을 정도의 물건이 참 많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책을 그렇다고 안 사줄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버리실 건 버리고 아이가 책은 많이 읽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책을 꺼내놨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게 보통 좋은 사인입니다. 이거. 책이 되게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채로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사실은 보통 그래요. 사실. 네. 네. 그러네요. 저 몰랐는데 책을
자주 꺼내서 보고 있는 건가 봐요. 아이가 공부를 좀 좋아하거나 책 읽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아, 물론 뭐 그 책이 꼭 엄마 마음에 드는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뭐 낫기는 하죠. 근데 아까 그 이제 조직화하는 능력, 뭐 결국 공부하고 뭐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데도 다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어릴 때 정리정돈 잘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성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냥 윗사람이 좋아하겠죠. 성적과의 연관성까지는 그런 모르겠지만. 조직원이 되겠죠. 네. 정리정돈 잘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조직화를 훈련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직화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요령이 있어요. 잘 어떻게 정리- 해야 돼요? 뭐 이를테면 일단은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거. 불필요한 건 일단 버려야 버린다. 되네. 불필요한 네, 네.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수납할 수 있는 뭐 박스라든지 상자 뭐 이런 거를 잘 하시라고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팁도 있고 이제 이 물건들을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나눈다든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든지 얼마나 내가 이제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이제 필요한가, 내가 많이 사용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고 기준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정리를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뭐 책도 예를 들어서 뭐 크기별로 할 수도 있고 작가별로 할 수도 있고 뭐 출판사별로 할 수도 있고 6학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뭐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엄마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오냐오냐 해가지고는 애가 말을 안 듣는 거 아닐까요? 방이 들어오면 막 크게 혼내고 막 떼찌떼찌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냥 싸우다가 끝나요. 싸우고 이제 이 친구 말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난 다 이거 정리한 거다. 나름대로.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다. 이걸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거라든지 이게 치우면은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든지 이런 건 버리시고 그냥 아들한테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내가 가리킨다라는 차원에서 좀 뭐 안 쓰는 것들도 좀 추려보고. 그 6학년이면 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을 나이인데 그럼요. 네. 엄마가 이 방 정리정돈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좀 걸어보는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백신도 뭐 맞게 하려는 전략이 있고 맞게 맞으면은 뭔가 되게 좋은 거 주는 것도 네. 있고 안 맞으면 손해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뭐가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적합한 게 제일 좋은 인센티브는 뭐 캐시죠. 캐시. 방을 잘 치우면 뭐 일주일에 용돈을 얼마씩 더 준다거나 방을 안 치우면은 뭘 사달라는 걸 안 사준다거나 근데 그거는 지켜지기 되게 힘들 것 아니면 같아요. 방 안에 뭔가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인데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버려버려. 한번 아이패드, 단호하시네요. 크게 울어야겠네. 태블릿 이런 거 막 아무데나 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그냥 버려. 안 사줘버리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그 버려요? 비싼 걸 어떻게 버리죠? 엄마가 그러다가는 엄마가 이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싼 거 어떻게 버려요? 6학년이면은 이제 벌써 딱 견적을 얘가 뽑아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만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갑자기 알아요. 내 최소 뒷골이. 태블릿은 안 버릴 거야. 네. 저 정도 값어치 나가는 건 안 버리겠구나. 뭐 이렇게. 과감하게 버려야 이게 충격요법이 되는데. 엄마 마음도 아프니까 그러면. 그 아이 방이 지저분하면 아빠 용돈을 안 주는 건 어떻습니까? 자꾸 용돈에 집착하시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빠가 애를 닥달해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엄마만 맨날 이렇게 하니까 목도 아프고 뭐 지금 판소리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빠가 대신 소리 지르게. 아빠가 봐봐요 그 용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얼마나 가서 열심히 애를 들들 볶아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이마 방을 안 치우면 임마 아빠가 점심을 굶어야 돼 이러고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굶는 게 아니고 아빠가 굶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빠 배 났을까 살 좀 빼 이번 기회에 이럴 것 같은데.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 다 큰 건데 정말. 지금 뭐지? 다 정리한 거라고 이제 말을 한 거에서부터 이미 아이에게는 그런 류의
당근과 채찍은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떡하지? 그냥 저는 이제 이 엄마의 눈높이에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뭐 이를테면 그냥 하나만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책을 좀 정리하자. 라든지 옷을 좀 정리하자, 장난감을 정리하자라든지 뭐 그냥 그렇게 진짜 할 수 있는 거,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만 정하셔서 그냥 아이랑 이제 뭐 노는 삼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거죠. 그러면서 왜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 건지, 그냥 뭐 지저분하니까 청소해라, 뭐 보기 좋게 정리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 친구가 되게 저는 똘똘한 친구 같거든요. 네. 어디에서 그걸 느끼신 건가요? 아휴, 글쎄 말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들. 아들을 가지신 엄마로서. 네. 그럼 맞나 봅니다. 네. 아유, 뭐가 어디 있는지 물론 다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못 찾을 가능성이 거기는 높아요. 높지만은 아이한테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친구들. 아니 남자친구는 소용없어. 걔네 방도 들어오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럼 알아서 청소. 알아서 지가 청소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얘도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게 더 좋은 상태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귀찮을 뿐인 거지. 그렇구나. 근데 집에 여친이 온다 내 방에. 그러면 좀 치우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손님들이 왔을 때 아들 방을 보여주면서 얘가 이러고 살아요 이런 거 하면 애 앞에서 그건 반감만. 그건 좀 충격요법 창피하긴 한데 엄마한테 반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엄마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망신 준 줬어. 그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망신 주리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장 드라마로 그렇게 극단적인. 여친 데리고 오는 게. 여친을 데려다가 여친을 그렇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여친을 데리고 와서 그 여친 보고 집을 치우게 한다. 그러면 정말 능력자인 거지 걔는. 그러네요.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정리정돈 잘 못하고 좀 지저분하게 계시는 분들 많아요. 많죠. 써니님 아까 책상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근데 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 책상만 얘기하셨는데 네. JYP 책상도 가보면 저보다 더 심각하시잖아요. 엉망진창이죠. 네. 혹시 다 정리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정리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훌륭한 분들이시고 잘 사시고 이 나라의 계시고. 일꾼으로서 네, 우리가 이 나라의 일꾼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일꾼으로서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정리하게끔 하고 하는 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돼지 엄마님이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그래 내 만점은 10점이면 얘가 2점만 해도 칭찬을 해주자. 뭐 이런 진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감히 뭐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결국 이제 뭐가 행동이 이제 변화가 생기려면은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동기나 이유나 뭐 물건을 못 찾았다든지 뭐가 내가 아끼는 물건이 여자친구네요. 인센티브잖아. 네? 갖고 싶은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한다. 네가 지금부터 108일 동안 집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아이한테 자제력도 참을성도 키울 수 있는. 기다려. 108일은 너무하다 그러면 그럼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매일매일 항상 똑같이 막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뭐 3번 이상은 3번은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조건을 걸고 하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은 서로 부담이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충분하죠. 네. 어때요? 그런 건? 용맘니?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건 거죠. 합의. 네. 뭐 6학년이면 정말 뭐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들을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겠네. 아이는 지금 합의할 마음이 없어요. 응? 자기 삶은 이게 편하니까. 다 정리한 거다. 내가 물건 어딘지 다 안다. 도대체 왜 치워야 하느냐. 합의를 하려면 뭘 걸어야 된다니까요.
물질 만능주의로. 좀 교육적으로 저는 해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런 훈훈한 방법으로는 네.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신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한 번 정도 정리했을 때 되게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6학년은 안 먹히나? 어우, 그 먹히죠. 아, 먹혀요? 네, 그건 뭐 그러니까- 어른들도 먹히는데요, 뭐 칭찬은. 그렇죠. 그냥 엄마가 마음을 확 분노는 좀 누르시고 아이가 뭘 조금이라도 정리를 했다거나 이럴 때 우쭈쭈쭈를 좀 해서 애가 계속 조금씩 정리를 하게끔 정리를 한 날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거나.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정리를 해서 그런 상쾌한 기분, 음. 좋은 감정,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결국 이제 그게 그 행동의 변화가 지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그리고 너무 이제 자, 처음부터 아교돼지 욕심내지 엄마님, 마. 네. 네, 지금 저희 셋이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솔루션을 드렸는데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정리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자체가 달아주시면 지금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책임을 떠맡긴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여쭤봐야죠. 애기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지냈냐. 방이 개판이었다고 아마. 네. 혹시 방이 개판이었다라는 답을 들으시면 그럴수록 남편한테 책임지고 애 방을 치우든지 아니면 애를 설득하든 싸우든 해가지고 스스로 치우게 만들든지. 응? 이거는 세 식구가 모이셔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판소리를 배우러 갑시다 그냥.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왕 목소리 네, 트인 김에 네. 취미 생활이나 하나. 아유, 그렇죠. 집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명창이 탄생하는 건가요? 네. 혹시 알아요? 저기 어디 풍류대장 시즌 2에 출연하실 수 있을지. 네. 아이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원하시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